작년 12월에 저희가 위클리를 중단을 했는데 그때는 7성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8성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섰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전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 송가병 8성 인사드리겠습니다. 팔성 부럽죠? 네. 예, 도대체 저놈이 얼마나 돈을 벌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네. 팔성 되는 거 쉬워요. 성공의 길은 너무너무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작을 안 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자기가 박차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시작한 사람 중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작아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네. 지난주 설날, 전전날인가요? 일요일날 저희 집이 그 구해조음조 방송에 나오는데 보셨죠?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힐링의 진심인 집. 이게요, 방송을 타고 나니까 힐링이 아니라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방송국 통해서 집 구경 오는 사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오고, 우리 프론티어들 나는 언제 가느냐, 언제 가볼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콘센트도 유럽형으로 해놨고요. 게스트룸, 우리 두 식구 사는데 애들은 다 독립은 했거든요. 두 식구 사는데 게스트룸을 한식, 일식, 양식 이렇게 다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저 집을 우리 와이프가 건축사라서 이제 와이프 통해서 설계를 할 때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 프론티어의 집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재단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탑 리더인 저를 만나러 올 텐데, 그럼 호텔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하룻밤 정도는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콘센트까지도 하나하나 사실 신경을 썼던 거예요. 빨리 코로나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6,000명이라고 해요. 다행히 이 장소는 백신 패스가 있는 분들만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백신 패스 믿지 마시고 항상 방역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KOK 프론티어는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저희 집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어요. KOK에서는 꿈이, 비전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그냥 현실이 될 수 있는 곳이 KOK예요. 그러니까 뭐만 지키면 된다? 건강만 지키고 끝까지 가면 된다. 끝까지 가면 된다. 쉽죠?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어서 브랜딩 기획과 그 다음에 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시스템이 돌아갈 텐데요. 그 전에 안타까운 동지를 잃었어요. 정지모 육성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KOK의 가치를 알리려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서신 분인데, 건강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 정지모 육성님에 대한 애도의 뜻을 묵념으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
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모 육성님의 계정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상속이 돼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정지모 육성님의 계정은 부인이신 김명순 오송님이나 그 자녀분 중에서 가족의 합의에 따라서 재단에서 계정 상속을 해줄 것입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셔서도 부인이나 자식들이 본인이 못 이룬 7성, 8성의 꿈을 같이 이루시리라고 봅니다. 또 한 분이 우리 곁을 잠깐 떠났어요. 우리 KOK와 K그룹 전체를 위해서 가장 많은 애를 쓰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시죠? 안규미 육성님이세요. 이것을 제가 오늘 띄울까 말까 어젯밤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규미 육성이 건강이 안 좋아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안 좋은 상태에서 5성, 6성, 전국의 리더 행사, 후원, 육성까지 너무너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채널을 다 끊어라. 그래서 관리하던 그 커뮤니티 방마저 다 뺐거든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우리 앞에 다시 금방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자, KO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오실 거예요. 네. 메인넷 소식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최근에 설 전이죠. 회사에서 3가지의 피드를 내놨죠. 뭐였죠? 첫 번째? 기억 안 나세요? 메인넷 소식. 두 번째 리브랜딩. 세 번째가 리워드 정책 변경에 대한 것. 2월 중순경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23일이나 24일 날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재단에서 6성 이상의 리더분들을 초빙해서 아마 제대로 성대하게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고 싶어 하실 텐데 다 수용을 못하니까 아쉽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까지만 메인넷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리브랜딩, 그리고 리워드 정책 변경에 대한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으로부터 더욱 당당해진다. 이것은요, 우리 KOK가 지금도 일부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폰지 사기, 수익 재원이 안 보인다, 콘텐츠가 없다, 돌려막기 폰지 사기다. 왜 이런 부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느냐? 그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 자기 잣대에다가 우리 KOK를 들이대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거 조금만 공부해보고 프로토콜 경제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요, 아, 이거는 나도 알 수 있겠다, 나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고 뭐고 없어요. 메인넷 출시와 더불어 모든 것이 명명백백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당당해진다는 얘기예요. 떳떳해진다는 얘기예요. 뭐 수익 재원이 없어? 야, 블록체인 네트워크 네가 스캔해봐. 주소 들어가서 찾아봐. 하루에 수익이 얼마나 쌓이는지 스스로 들어가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메인넷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블록체인 기업들이 최고의 로망, 목표, 꿈, 종착역이 메인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마켓캡에 약 18,000, 19,000개 리스팅된 코인 중에서 메인넷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약 50여 정도 내외. 나머지는 다 토큰이에요. 남의 기술을 빌려다 쓰는. 어제 김광국 오성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새들어 살던 임차인에서 건물주가 되는 날입니다. 라고. 건물주는 뭐예요? 임차인은 뭐예요? 임차인은 세를 내야 되죠. 건물주는 세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세를 받는 입장. 기술력이 입증된다.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투명하게 수익 재원이 공개가 된다. 우리의 수익 재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의 영업이익. 또 하나는 메인넷에 의한 가스비 이익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 콘텐츠에 대한 영업이익은 아직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콘텐츠가 많이 안 들어왔죠.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아직 이 콘텐츠에 의한 영업이익은 아직 표현을 할 만큼 뭐 자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유저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메인넷으로 인한 가스비 이익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이 투명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우리의 메인넷은 메인넷을 만들어 놓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생태계가 있는 상태에서 메인넷이 들어와요. 이것이 기존의 메인넷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에서 우선 상장의 대상이 돼요. 아마 줄줄이 자율 상장, 도둑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메인넷에 의해서 다른 DF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DF. 탈중앙화된 콘텐츠들. 그들이 들어오려면은 우리의 메인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KOK 코인을 구매해서 수수료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KOK의 유저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유저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프론티어들이 하나의 유저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메인넷을 사용하고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는 이러한 DF들.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처음부터 코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토큰으로 출발합니다. 토큰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되어 있는 메인넷 중에 자기가 어떠한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골라 써야 돼요. 어느 건물에 내가 사무실을 낼 건가? 임대인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ERC20 기술, 이더리움 기술을 갖다 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더리움보다 더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면 내용은 틀려집니다. 이더리움의 메인넷과 우리의 메인넷은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트코인을 뭐라고 하죠? 디지털 골드라고 표현을 하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디지털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석유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게 됐죠. 근데 우리의 메인넷은 KOK 체인은 유틸리티 코인, 대중화 코인, 실생활에 적용이 쉽도록 만든 체인이에요. NFT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결제에 특화가 되어 있고 메타버스에 특화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더리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15,000 TPS의 공인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실제 아마 15,000보다 훨씬 빠른 TPS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토큰을 만들어냈어요. 뭘로 만들어낼까요? 종전에는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KOK 체인이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기술력도 좋고
가격도 싸. 가스비. 지금 이더리움 가스비 얼마입니까? 1회에 거의 20만 원가량이에요. 한 번 트랜잭션을 보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을 해야 돼요. 왜? 서로 트랜잭션 전송을 하고 입출금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좋다 라고 한다면 우리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술적 특성의 가격 경쟁력만 한번 따져보죠. 아직 회사에서 최종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1회당 1센트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은 20만 원인데 우리는 100원 내외 정도. 최종 결정 안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싼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가장 싼 체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 유저가 두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프론티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또 하나는 외부의 사람들이 쓰는 D앱과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쓰는 유저들. 이 사람들 말고도 우리 유저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1년에 올리는 가스비 수입이 기본적으로 60만 명만 따져도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회당 1센트 곱하기 앞으로는 하루에 24번 수익이 지불됩니다. 매 시간별로 지불이 됩니다. 트랜잭션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루에 얼마를 지불하게 돼요? 약 2달러. 2달러 정도. 변동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으로 잡는 거,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1센트를 잡았을 때 우리는 하루에 2달러밖에는 지불하지 않는데 회사는 그 돈이 우리를 통해서 얻는 가스비 이익만 어마어마해집니다. 1센트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지금 현재 60만 명. 거의 70만 명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만 명만 한번 곱해보세요, 여러분들. 약 그것만 해도 6천억 가량이 나와요. 우리 돈을 6천억 가량. 근데 여러분들 또 인출하시죠? 거래소로. 인출하고 또 KOK 토큰이라는 이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코인을 누구한테 또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 미디움 페이먼트를 통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결제하시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트랜잭션이에요. 다 가스비가 발생이 됩니다. 조 단위 이상이 나와요. 우리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만. 그 가스비 수입이 몽땅 다 기본적인 운영비를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상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D앱들,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 체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역시 여기서도 가스비가 나오겠죠. 자, KOK 코인의 수요는, 유저는 점점 많아집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는 공급은 점점 줄어듭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 KOK 생태계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완성시켰다. 이거 박수 치셔야 됩니다. 박수 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회사에서 발표할 리브랜딩. 새로운 CI, 새로운 BI입니다. KOK 왕관 문양이에요. 왕관의 문양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 꼭지점 세 개는 유저, 플랫폼, 컨텐츠 공급자를 얘기하고요. 또 페어, 쉐어, 이네이블,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를 의미합니다. 이 정통성을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것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KOK 플레이죠. 플레이는 뭐죠? 뛰어놀다, 운동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디서 뛰어놀고 어디서 운동해요?
안에서. 뭐 체육관, 운동장,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더 플레이보다 더 광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개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회사가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그니처,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의미를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리워드 정책 변경. 여러분들이 제일 예민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회사가 공식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도 미세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원칙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 재원이 없다, 콘텐츠가 없다, 다단계다 라는 지적이 가장 많아요. 왜 다단계라는 지적이 많냐면은 1대 100%, 2대 20%, 3대 10%.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판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 다단계다, 금융 다단계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한국에서만 그래요. 왜? 한국 특유의 방문 판매업법. 그 방문 판매업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단계 이상의 수당이 지급될 때 판매원으로부터, 우리는 판매원 구조도 아니고 수당을 받는 구조도 아니에요. 매출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3단계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다단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3단계 이상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수익은 체불 수익. 두 번째 후원 수익 있죠. 여기 이제 리퍼럴 보너스입니다. 후원 수익은 리퍼럴 보너스는 1대만 존재합니다. 1대만. 그럼 여기서 1단계예요. 나머지 종전에 2대 몇 프로, 3대 몇 프로, 4대 몇 프로 이러한 것들은요. 2대부터 최고 15대까지. 최고 15대까지. 처음엔 무한대까지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지금은 25대. 변경은 15대. 제가 예전에 4개월 전에 10대로 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회사가 많이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5대까지. 팔성이 돼야 15대를 받아요. 팔성이 돼요. 저는 몇 대까지 내려가 있을까요? 거의 80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익 구조가 참 재밌는 게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리워드 프로그램이거든요. 200% 수익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801대에서 수익이 발생되더라도 800대, 그것이 799대, 798대 타고 나의 산하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올라옵니다. 예전에 25대까지 딱 하니까 26대 사람이 후원을 요청하니까 후원을 안 해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뛰던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안타까워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25대의 TVL 볼륨이, 산하 볼륨이 15대의 볼륨으로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수익이 감소가 되겠죠. 이 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반감기가 온 것처럼, 반감기가 지금 우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채굴 수익률이? 4%. 4% 아닙니다. 몇 프로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전달하셔야 돼요. 3에서 5%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에서 5%. 매일매일 채굴되는 양, 사용되는 양, 소각되는 양, 유저 수, 모든
조건값이 대입돼서 매일매일 조금씩 틀려져요. 그러니까 4%라고 전달하는 것은 잘못 표현된 거예요. 또 고정적인 어떤 이자성의 발언이 되면은 우리나라 법률에 또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유사수신행위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채굴 수익률은 3에서 5%입니다. 정확히 전달을 하셔야 돼요. 약 4%, 평균 4%. 이 얘기가 맞습니다. 네. 채굴 수익률, 채굴 수익, 후원 수익. 그리고 2대부터 15대까지가 하나로 묶여집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는 등급 수익, 레벨 보너스입니다.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요것은 메타월드로 넘어갑니다. 메타버스로.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등의 다단계다 라고 누가 얘기하면요, 그냥 이제 그런 소리 안 듣는다. 수익은 제법 줄어요. 왜? 토큰량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25대, 15대 이렇게 줄이는 것은 반감기와 합쳐서 뎁스를 줄여서 점점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죠. 팔성의 경우는 전 세계 저밖에 없잖아요. 80몇 프로가 줄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것이 회사가 안정되게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일성, 이성이신 분은요, 뎁스가 낮은 분들, 그리고 윕스 라인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소득이 올라가요. 대신 뎁스가 좀 깊으신 분들은 대수별로 자르거든요. 1성 몇 대까지, 2성은 몇 대까지, 최고 8성이 15대까지 지금 계획은 돼 있어요. 최종 결정은 회사에서 공식 발표를 해봐야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1성, 2성은 지금보다 높은 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3성부터 조금씩 이렇게 내려와서 최고 8성의 경우는 80% 이상이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워낙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물론 어려움을 겪고서 저와 같이 시작하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 보상은 받아야 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성, 2성은 완만하게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설계되도록 되어 있어요. 3성은 높습니다. 3성에 빨리 도전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3성에서 4성 완만합니다. 5성 수익됩니다. 5성에서 6성, 7성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8성 수익 확 뜁니다. 3성, 5성, 8성에 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우리가 채굴 수익률이 이제 반감기로 와서 평균 4%, 3에서 5%로 줄어들면서 일부 경쟁 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KOK가 어려우니까 이자를 내렸다. 우리는 한 달에 30% 준다. 거기 가세요. 그런 것에 혹하시는 분들은 왜 남들은 이만큼 주는데 KOK는 왜 이만큼밖에 안 줘? 이러시는 분들은 제발 거기 가세요. 이 리워드 정책 변경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회사가 안정성 있게 토큰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기존에 놀고 먹는 사람들 솎아내고 이자 따먹게 하는 사람들 솎아내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불로소득.
지금 보상 중에, 지금 리워드 중에 제일 큰 함정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는 한두 명 추천을 해놨어.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해. 6성이 되고 7성이 됐어요. 자기는 1성이야. 그런데 300불짜리 좌우로 10명 추천해 놓고 형식적으로 10대까지 등급 수익은 못 받으니까 후원 수익을 10대까지 2년 반 동안 받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일할 만 나겠습니까? 처음에 다단계 하시던 분들이 먼저 선점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소개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보상이 그분들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점이 없어집니다. 또 직급이 추월되면은 동급 이상 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동일 직급에 주는 데는. 근데 이것도 무한정 동일 직급이라고 해서 지급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기간 일몰제 같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정책은 왜 생겼냐면은 재단에도 제안이 들어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왔는데 제가 이 앞에 있는 분을 소개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가깝죠. 이건 관계 비즈니스니까요. 가까운데 일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일을 못해요. 사람의 능력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직급 추월을 하려고 해. 이걸 내리누릅니다. 너 내 덕분에 KOK를 알게 됐고 이렇게 돈을 버는데 나를 추월하면 안 되지.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이게. 왜? 관계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동일 직급이 됐을 때 상위에 있는 분들은 소개해 주신 분이죠. 일정 기간 동안 승급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등급 수익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물론 상당 기간 유예는 줄 겁니다. 회사가 절대로 충격적인 시장 정책을 쓰진 않아요. 두 번째가 1대 100% 레퍼럴 보너스. 이것도 무한 기간으로 주진 않을 겁니다. 나는 일성이에요. 내가 직대라고 하죠. 직접 추천한 사람. 직대에다가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8성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난 0성이고 1성인데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8성이 됐어요. 이분이 채굴 자산이 커지면서 채굴 수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거를 무한 기간 동안 받아간다. 이것도 민원의 대상이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데 나 소개해줬다는 걸로 인해서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나에 대한 채굴 수익 1대 100%를 다 가지고 가고 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급 추월이 되면은 일정 레벨 이상 아마 지금 3레벨 정도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1성인데 내 일대가 4성이에요. 4레벨이에요. 그러면 1대 100% 리퍼럴 보너스도 못 받아갈 겁니다.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3레벨 이상 추월을 당할 정도면 전혀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정책 변경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러면 열심히 찾아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건 후한무치, 염치가 없는 발언이죠. 그분이, 내가 소개한 분이 나를 3레벨 이상 추월할 때까지 받아먹었잖아요. 리퍼럴 마케팅이에요. 우리는 리퍼럴 마케팅은 일회성 보상입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네트워크 효과를 냈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이 나오는 건데, 한 사람 잘 추천했다고 해서 무한 기간을 회사가 존속하는
10년이고 100년이고 받아간다면은 그것도 역시 누수죠. 그렇지 않으면 3레벨 안으로 자기가 들어오게끔 내 일대가 4성이 되면 자기가 2성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혜택 없나요? 채굴 수익들이잖아요.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제거해서 걷어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공정하게, 공평이 아닙니다. KOK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합니다.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또 나올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활동 포인트 제도.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추가적인 보상을 또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 정도로 리워드 정책 변경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서 공식 발표를 할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리워드 정책 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법칙이 하나 있어요. 매트칼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매트칼트라는 그 과학자는 통신과학자예요. 통신 네트워크를 하시는 과학자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기 100대를 깔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설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영업 이익이 나온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그 100명의 통신 네트워크의 유저가 1000명으로 늘었다. 10배가 늘은 거예요. 10배가 늘었다고 가정을 할 때 과연 그 처음에 들어왔던 비용에 10배가 들어가느냐? 똑같이 아니에요. 비용의 증가 규모는 점차 줄어든다. 그런 반면 네트워크 효과와 가치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n값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통신 네트워크 유저가 있었을 때 비용과 1000명으로 늘어났을 때 비용이 곱하기 10배가 아니라 비용의 증가는 내려가는데 네트워크 효과와 네트워크 가치는 곱하기 10배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한다. 뭐예요? 10에 2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배 하면 100배인데 이게 아니라 10의 제곱에 비례한다. 10의 제곱. 10,000배에 달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고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반감기 그리고 보상의 뎁스 축소 이러한 것들이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엔 뭐가 줄어들어요? 토큰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반면에 우리의 유저가 늘어나고 프론티어가 늘어나고 컨슈머가 늘어나고 DApp들이 참여를 하고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이 우리의 체인을 사용하게 된다. 다 유저들이에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가 넘치면 가치는 올라간다. 우리는 이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사업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넷이 나오면서 모든 게 투명하게 다 드러나게 됐다. 네. 자, 두 번째는요. K그룹의 브랜딩 기획과 역량 강화입니다. 자, 회사가 요번에 리브랜딩이죠. 리브랜딩. 메인넷 출시와 함께 리브랜딩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을 합니다. KOK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승계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제2의 창업, 제2의 도약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정말 명실공히 이러한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우리 프론티어는요. 아직 발걸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KOK가 저희 K그룹 말고도
제 상위에 있는 분들, 전 뒤늦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상위에 있는 분들이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전체 KOK에서 8성은 저 혼자고요. 7성이 8분이에요. 8분 중에 7명이 제 산하입니다. K그룹이에요. 그러니까 K그룹이 전체 KOK를 전 세계를 이끌고 간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도 저희 K그룹의 교육 시스템, 학습 시스템을 갖다가 씁니다. 왜? 전체 KOK가 번창해야 되니까. 하지만 요번에 이 메인넷을 계기로 우리가 우리 K그룹을 브랜딩을 도입을 하자. 좀 이따 설명해 주실 이 박원중 사성께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정말 대기업 수준으로 워딩 하나, 폰트 하나, 컬러 하나, 용어 하나부터 세련되고 레벨업된 클래스 있는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프론티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한 단계 올리자. 이런 겁니다. 이따가 설명 들으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럿이 합쳐서 팀워크와 팀플레이를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영토에 개척자로서 KOK 깃발을 꽂는 일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통일되고 일체감 있는 브랜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2시에 매일 하는 선능 스터디의 강사 풀을 개편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 이름들 다 모르시겠지만은 일단 7성이 다 빠졌어요. 네, 이제 7성 리더분들은 기초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될 분들이 아니고요. 멘토링과 후원 육성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미 성공자의 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7성을 뺐고요. 대부분 이 공통점은요. 젊은 분들이에요. 종전에는 직급 위주로 했습니다. 사실. 근데 직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급에 계신 분들이 더 공부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KOK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수준이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자질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뺐고 다소 연세 드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좀 뺐습니다. 어떤 분은 하고 싶은데 이름이 빠졌고 어떤 분은 이제 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강의력이 월등하고 전달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강사풀에 선정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죠.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재능 기부 아닙니다. 여기 써 있어요. 강의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강사 본인입니다. 왜 제가 리더 강사, 양성과정이라든가 강사를 육성해라, 후원을 해라, 통역하는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왜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역사가 증명했어요. KOK 역사가. 외국에 나서 제 통역을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을 잘 하시는 분은 무조건 성공해요. 왜? 동시 통역을 하려면요. 이 사업에 대한 맥과 흐름과 용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분들은 금방 성장을 합니다. 강의하신 분들도 금방 성장을 해요. 왜? 이런 거예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자신의 리더십과 캐파를 늘리는 일이에요. 자기 팀빌딩 하는데 자기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지렛대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에게 리더로서의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요.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팀이 아닌 남의 팀까지 강의를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그건 뭐예요? KOK 전체 가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강의를 한다는 것, 강사진에 뽑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크게는 KOK 전체를 위한 것이다. 자, 이분들께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요것은 이제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 우리 브랜딩 기획안에 대한 한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자세한 것은 박원준 사성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전혀 다른 K그룹만의 문화를 만들겠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스터디라든가 각 지방 지역의 전 세계에서 쓰는 사업 설명 PPT를 통일된 자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리플렛도 공급을 해 드릴 거예요. 통일된 리플렛. 한 목소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센터라고 하죠. 라운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라운지의 인테리어, 간판, 모든 것을 표준화 통일할 겁니다. 왜? 이제 어차피 뉴 C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굿즈 상품도 정말 세련된 굿즈 상품으로 통일된 상품, 세련된 상품, 정말 살만한 상품으로 굿즈 상품도 개발해서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 명칭 통일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땡땡땡 비즈니스 라운지가 좋으냐 커뮤니티 라운지가 좋으냐. 사실은 약간 커뮤니티 라운지가 우세했어요. 약간.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라운지를 운영하는 건 맞는데 비즈니스 타이틀을 붙이는 게 좋냐 커뮤니티 타이틀을 붙이는 게 좋으냐. 근데 우리는요 KOK 플랫폼은 커뮤니티 파워거든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라운지가 맞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칠성 리더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커뮤니티 라운지로 바뀝니다. 이제는 라운지장이라는 명함은 못 만들겠죠? 도대체 지방을 가면은 센터장 명함이 나와 있고요. 무슨 지사장 명함이 나와 있어요. 아니 우리 커뮤니티에서 언제 센터장이라는 명함을 쓰라고 했고 지사장이라는 명함을 쓰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상대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라운지장이라고는 안 쓸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지사장이란 명함도 안 됩니다. 통일된 명함만 쓰셔야 됩니다. 커뮤니티 라운지는요. 삼성 이상만 허락을 할 겁니다. 정규 삼성입니다. 정규 삼성. 전용 면적 30평 이상으로서 세미나장과 미팅룸이 완비가 돼야 되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정해주는 표준화된 인테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산하에 그룹과 팀이 너무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그룹은 팀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그룹이라고 하고 상위에 있는 분은 자기는 팀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 팀 밑에서 또 그룹이란 명칭이 나와요. 아,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리더들 의견을 드렸는데 거의 뭐 퍼펙트하게 8성만 그룹으로 한다. 8성만. 그러니까 이제 저의 산하 K그룹의 그룹 명칭은 K그룹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7성이신 분들, 6성이신 분들이 8성에 도달하면은 새로운 그룹으로 명칭을 바꾸고 완전히 그룹이 분리가 됩니다. 이제 저 좀 그만 부려먹어야죠. 앞으로 그룹이란 명칭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땡땡땡 팀. KOK K그룹 땡땡땡 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사장이냐 대표냐 프론티어냐. 프론티어는 당연히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호칭이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표라는 호칭이 저 역시도 거북스러워요. 제가 KOK 대표 아니에요. 대표 사업자도 아니에요.
대표는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은 어떤 단체, 회사, 조직, 뭐 이런 것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 구별 없이 다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이란 용어가 맞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우리 그룹의 대표시니까 대표님은 송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아닙니다. 저는 KOK의 대표 사업자가 아니에요. 공식화된. 탑 리더일 뿐이에요. 최고 직급자일 뿐입니다. 저 또한 똑같이 앞으로는 사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것이 공평합니다. 이것이 브랜딩이고 이것이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땡땡 프론티어님. 네? 괜찮습니다. 대표님이란 말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KOK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한테 오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3개를 만들었어요. 리더 강사 양성과정 1성 이상자입니다. 1성 이상자 4주를 하는데 처음엔 저녁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간도 있고 저녁도 있죠. 폭증을 해요. 그만큼 강의력과 스피치력 같은 것은요, 우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업은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학습하는 것까지 머리에 담는데 머리에 담는 것을 입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해 주실 최창수 소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자세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직급이 레벨이 삼성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예요. 허리. 제일 중요합니다. 뉴 삼성이 되시고 뉴 삼성 이상이신 분들은 이 두 과정은요,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는 합숙입니다. 2박 3일. 아니죠? 2박 3일 합숙인데 제가 그랬어요. 프로그램 커리큘럼 짤 때 저녁에 맥주 한 잔도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 10시 잠자리 들 때까지 오로지 2박 3일을 KOK에 대한 역량 강화, 학습에만 매진하셔야 됩니다. 대신 감옥사를 하셨으니까 하루는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 집 용미제에서 최고 리더와의 대화, 저녁 식사 하루쯤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는 이게 이제 한 30명, 25명, 30명이거든요. 1기에 30명이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2기, 3기로 가고 있는데 30명 중에서 많이 신청을 해봐야 한 절반 정도. 절반 중에서 집에들 가셔야 되니까 1박을 하시는 분들 또 뭐 몇 분 몇 분 안 되겠다. 한 7, 8명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30명 전체가 다 1박을 하시겠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이불도 없고요. 밥상도 없어요. 근데 전 그 뜻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용미제에 가기 위해서 저와 1박 2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신청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유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여율을 독려하려고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집을 한 채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현실로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 땅에다가. 예. 게스트하우스를. 지하를 파서 아예 세미나룸. 예. 세미나룸과 뭐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노래방도 하고. 예. 하여튼 판이 커졌습니다. 요번에 1기, 2기 뭐 당분간 오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을 감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밤새도록 충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KOK에서 5성 이상이시면요, 정말 큰 팀을
그룹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CEO예요. 이 정도면은. 이분들은 CEO 과정을 신설을 했어요. CEO 과정.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정은 반드시 필수고요. 5성 이상 새롭게 제작되는 배지는요. 이 CEO 과정을 이수하셔야만 배지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CEO 과정은 이 핵심 리더 과정은 다릅니다. 인문학, 철학, 협상학 모두가 외부 강사들이에요. 자, 리더 강사 과정은 최창수 대표님이 다 전적으로 하실 거고요. 핵심 리더 양성 과정의 강사진입니다. 여기에 아시는 얼굴들이 있어요.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로 명칭을 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 20대 육서. 전설적인 인물이죠. 본인의 성공 스토리와 KOK와 우리의 비전을 연결하는 비전 브릿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리크루팅과 팀빌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강의가 될 거고요. 또 SNS 조은호 사성 유능한 강사입니다. 안티에서 찬티로 새 아이의 엄마 정소라 오성 그리고 김성순 사성 인문학 이런 분들로 짜여졌고 나머지는 외부 강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블록체인 경제 책을 쓰신 우리 최영규 박사님의 부인이시죠? 사모님이시죠?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현 박사님이 블록체인 경제학을 풀로 강의를 하십니다. 커리큘럼 대단할 겁니다. 자, CEO 과정은 거의 다 외부 강사입니다. 저는 이분은 좀 알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 서울대 교수 여기에도 정현 박사님이 있습니다. 또 최영규 박사님하고도 시간이 맞으면 또 같이 콜라보를 하실 거고요. 이런 분들이 6주를 책임지고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박 3일 졸업여행을 가요. 졸업여행은 가능하면 동부인, 부부 동반 또는 파트너와 동반 또는 업라인 리더들 저도 가능하면 한국에 있다면은 졸업여행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이 단순한 온라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교양 있는 교육을 거쳐야만이 우리의 레벨이 클래스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자, 우리 K그룹의 시스템은요. 선릉이든 지역이든 전 세계든 어디든 팀 미팅과 스터디를 통해서 기초 사업 설명을 합니다. 전산 강의도 하죠. 이건 꾸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가 오늘 같은 이런 위클리 아카데미에서 KOK 비전과 블록체인 경제학과 마인드셋, 팀 빌딩, 리크루팅을 배우고요.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은 틀려요. 이 내용은요, 좀 건조하게 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 자기 자랑하고 성공 스토리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번에 강사진에서 빠진 분들도요, 마인드셋이나 성공 강의나 멘토링에서 해야 될 강의를, 위클리에서 해야 될 강의를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강의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사업 설명이에요. 여기는 이 위클리는 오늘 같은 날은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KOK를 선택했고 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왜? 여러분들한테 내가 성공한 그 길을 그대로 알려줘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성 이상은 리더 강사, 3성 이상은 핵심 리더 양성 과정, 5성 이상은 CEO 과정, 그리고 분기 또는 반기. 지금 원래 3월 달에 올림픽 콜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4,000명으로. 거기가 4,000석 규모거든요. 모든 계획을 잡지를 못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기 또는 반기별로 K그룹 펑션을 해서 거기서 승급식 또 각종 시상식
좋은 분들 모셔서 강의, 아이돌 스타들 불러서 모셔서죠. 공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요, 팔성 가는 거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만 그대로 가시고 그대로 추천하시면은 팔성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 모두 다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월 28일 날 이번 달 말에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들어올 거고요. 들어와서 아마 열흘 격리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수칙이 바뀌지 않는 한. 격리가 풀리면 바로 베트남으로 지금 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확정이 됐고요. 베트남 다녀와서 일본, 5월에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6월에 몽골, 8월에 호주, 뉴질랜드, 남미, 알래스카, 그리고 나서 12월엔 저희 부부가 4개월간 크루즈를 탑니다. 세계 일주. 이게 다 돼야 크루즈를 탈 텐데 이게 안 되면 크루즈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또 혹자들은 제 건강을 걱정해서 너무 무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국에 꼭 외국을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이 플랫폼은요, KOK 생태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개척을 해야 돼요. 다행히도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삼성, 사성이 나와요. 순수 외국인들이. 몽골에서 나오고 라오스에서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월드와이죠? 글로벌? 진정한 글로벌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더 뛰어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개척자라고 말을 하고 인정받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개척자는요, 프런티어는 컨슈머, 소비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간 길이 남들의 이정표예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부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또 고독하고 힘듭니다. 그게 개척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자신 있어요. 전 제가 있으니까 자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더욱더 자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뜻과 행동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KOK 플랫폼은 100년, 1000년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